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분께 핫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자, 일본의 수능시험이다 라고 하는 센터 시험이라고 있죠. 그 센터 시험이 작년을 기준으로 시험이 완전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본의 센터 시험이 공통시험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단지 이름만 바뀌었느냐? 자, 그건 아니고요. 조금 과정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센터 시험의 변화를 알아야 하느냐? 자, 일본의 교육과정과 이 EJU 시험의 교육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EJU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 고등학생과 똑같은 학력 수준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 바로 EJU 시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본의 교육과정이 바뀌면 EJU 교육과정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센터 시험에서 공통시험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단원부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험 시간까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과는요, 다행스럽게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시험 범위라든지 커리큘럼은 아예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배점과 유형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 시험이 변화했다라고 해서 EJU 시험이 무조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변했으니까 그 센터 시험의, 즉 그 공통 시험의 변화의 유형을 보고 EJU 시험이 변할 수 있는 확률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과 과목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과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2015년을 기점으로 일본 과학교육과정이 크게 변화하면서 유형이 크게 바뀐 적이 한 번 있었죠. 자, 그 뒤로도 이제 일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변화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폭 바뀌면서 크게 변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생활 관련 문제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생활 관련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러한 문제의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나 표를 보고 분석하고 이 내용들의 과정이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실험 문제가 실험을 계획하는 것부터 실험 과정에서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고 또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혹은 실험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딱딱딱 주어지고 수치만 넣어서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전반적인 과정과 그 개념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냥 단순히 문제만 잘 풀고 넘어갔던 친구들은 EJU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자, 이러한 유형으로 바뀐 EJU가 새로 나온다라고 하시면 개념 전체와 유형 전체를 다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만 읽고 단순히 푸는 문제들은 이제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반적인 개념과 과정을 아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EJU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만 잘 푼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교과서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충실히 보시는 게 더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고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실험의 과정을 묻는 문제처럼 논리를 따라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어떠한 개념이 들어있는지 그 생각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서서히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문장을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 또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 단순히 결론만 보고 답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해 실력도 많이 올리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변화는요,
맨 마지막에 있어서 비중이 적었던 단원들이 중앙의 문제로 진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총 큰 문제, 5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원자 파트였다라고 하시면 이 원자 파트가 앞쪽으로 진출해서 3번이나 4번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화학의 경우도 고분자 문제가 맨 마지막에 출제되었었지만 선택 과목으로 출제되었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오면서 비중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교육과정에서 모든 단원의 내용을 골고루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유도 맨 마지막에서 그렇게 비중이 적었던 물리의 원자 파트나 화학의 고분자 파트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원자 파트와 고분자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센터 시험에서 공통 시험으로 바뀌었을 때의 변화점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재유 시험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지만 센터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이재유도 비슷하게 바뀐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옛날에 문제만 많이 풀어보던 그런 공부 방법보다는 좀 더 개념과 이해에 충실한 공부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푸는 것보다는 개념서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공부 방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문제는 많이 푼다라고 하면 그 학원은 이재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만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이해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습관을 그러면 어떻게 기르느냐? 두 번째 공부 방법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면 남도 이해를 못 시키겠죠. 자, 이렇게 남에게 설명을 하듯이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요점과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남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공부하는 방법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암기와 이해와 그리고 논리적인 정리까지 다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공부한다라고 해도 누군가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다면 좀 더 나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맞췄고 못 맞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부 방법은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 그림에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 운동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공식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해석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에도 표나 그래프가 많이 나오죠. 이 표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모두 다 찾아보는 것도 그래프와 표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걸 안다 모른다 넘어가지 말고 조금 더 여기서 어떠한 정보들을 캘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연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만은 내가 손에 닳도록 읽었다 라는 그러한 개념서를 꼭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개념서 하나만 잘 파악해 두셔도 여러분들이 뭔가 개념을 모를 때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 개념서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몸에 익히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서는 꼭 필수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공부 방법은요. 센터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과거 센터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바뀐 공통시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유 기출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100%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센터 시험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고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일본어나 수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센터 시험과 유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하지 않지만, 물리와 화학은 센터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패턴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EJU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센터 시험 문제까지 풀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중요한 입시 제도인 센터 시험이 공통 시험으로 바뀌면서 있었던 변화를 EJU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정확하게 알아두신 뒤에 공부를 하신다면 EJU 공부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센터 시험과 EJU 시험은 많이 다른 시험이지만 둘 다 대입을 위한 입시 시험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시 제도의 중심인 센터 시험이 변한다라고 하면 EJU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이 변화를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EJU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